우리 음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입니다. 아침을 원래 잘 먹어야 돼요. 왜냐? 우리 암 환자들이 이제 먹는 식단에서 이제 아침은 뭐 여러 가지 레시피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어떤 게 정설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권하고 제가 이제 먹는 이렇게 식단을 이렇게 소개를 하자면 채소라든지 과일을 해서 샐러드를 하든지 아니면 스무디를 하든지 이런 거 좀 만들어서 좀 부드러운 걸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 저는 이제 뭐 콩을 고단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콩을 이렇게 그냥 먹으려면 어려우니까 콩을 갈아 가지고 죽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먹는 경우에 상당히 아침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식이섬유를 좀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통곡류, 뭐 보리도 괜찮고 우리가 이제 밀가루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뭐 통밀이나 호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침에 막 일어나게 되면은 별로 그리 입맛이 없잖아요. 주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먹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주스에는 뭐 사과라든지 바나나라든지 그다음에 토마토라든지 비트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같이 갈아가지고 마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또 우리 환자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하고 또 환자들한테서 어떤 반응을 볼 때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근데 또 하나 여기에서 아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환자분들이 되게 보면 아침을 가볍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가볍게. 근데 우리 음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입니다. 아침을 원래 잘 먹어야 돼요. 왜냐? 아침을 잘 먹어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오전에 능률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장 활발하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아침을 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먹을 때는 약간 칼로리도 잘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이 식사를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죠. 우리 환자분들 거기에 관심이 주로 많아요. 그런데 식사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우리 암 치료하는 데도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언제 먹느냐, 또 얼마만큼 먹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생리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우리가 코티솔이 올라와요. 코티솔이 올라오면 우리가 교감신경도 항진이 돼요. 그럼 에너지 소비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인슐린도 오전에 많이 올라와요. 근데 이제 오후로 가면 코티솔이 떨어져요. 우리가 에너지 소비하는 부분이 적어져요. 인슐린도 마찬가지로 민감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녁에 뭘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식사 시간하고 이렇게 맞춰서 볼 때는 가장 칼로리를 많이 먹을 때는 아침이에요. 그 다음에 점심, 저녁이 가장 적게 먹는 시간별로 이렇게 볼 때는 보통 아침에 이렇게 어떤 그 외국의 식품 영양을 전문을 하신 분이 이 칼로리 안배를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은 한 700칼로리, 점심은 500칼로리, 저녁은 200칼로리 이렇게 먹는 게 가장 좋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 아침을 가장 강조를 하는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타임으로 볼 때는 식사 타임으로 볼 때는 아침 식사는 우리가 기상해서 눈을 떠서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먹는 게 좋다. 그리고 점심은 11시부터 1시 사이가 좋고, 저녁은 우리가 7시를 넘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5시에서 7시 사이.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도 우리 환자들한테 저희는 5시 조금 넘어서 우리가 저녁 식사를 드리거든요. 저녁에 식사를 7시를 넘기지 말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잠을 자는 시간, 취침을 하는 시간하고 시간을 띄우는 거예요. 내가 한 10시쯤 잔다 그러면 3시간 정도 전에 모든 음식은 먹어야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저녁 먹은 음식이 소화가 되는 상태에서 잠이 들어야 되는데, 소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잠이 들게 되면 그만큼 수면을 방해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식사 시간, 길이. 한 끼를 먹는데 5분 만에 먹을 건지 10분 만에 먹을 건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가장 좋은 것은 한 30분 정도. 그래서 30분을 그냥 우리가 밥만 먹으면서 막 혼자 밥 먹으려면 30분 가기가 어려워요. 5분, 10분이면 다 끝나요. 의도적이라도 30분을 끄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많이 씹어야죠. 여러 차례 씹다 보면 한 번은 우리가 음식 먹고 씹는 시간을 길게 하면은 보통 최소한 한 30분 정도는 씹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실제 한번 해보세요. 쌀밥 먹고 씹으면은요, 몇 번 씹으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미라든지 잡곡밥
좀 더 씹을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씹을 수 있는 그런 기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씹어줘 소화도 더 잘 되게끔 하고, 이렇게 잘 씹히는 음식들이 영양소가 많아요. 한 30번 씹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게 식사를 하면서 밥만 먹으면은 소화 안 되는 경우 많아요. 근데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다 보면 우리 스트레스가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떨어지면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돼요.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면 장이 빨리 움직이고 소화액이 잘 나와요. 그래서 소화력도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는 식사, 그 다음에 식사 도중에는 절대 어떤 좀 불쾌한 이야기라든지 걱정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식사 시간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허브나 이제 향신료가 대개 보면은 암을 우리 환자들한테 꼭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허브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한약재죠. 우리가 자연에 있는 이런 식물들, 이런 부분들은 거의 우리가 한약재로 쓰고, 서양에서는 허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약재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허브 속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보면은 되게 항산화물이 많이 들어있죠. 항산화제 성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가장 저는 이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파이토케미칼이에요. 파이토케미칼이 사실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변이로 해서 와요. 유전자가 우리가 살면서 몇십 년에 걸쳐서 우리 생활 음식이라든지 생활 환경이라든지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감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세포 안에 핵에 영향을 줘서 유전자 변이가 오게끔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암이거든요. 이 유전자 변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파이토케미칼들이에요. 우리 되게 동물 속에, 그래서 동물을 많이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동물 속에는 그런 성분이 없어요. 식물 속에 그런 성분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물에 보면 컬러들이 있잖아요. 뭐 하얀색, 뭐 보라색, 빨간색, 노란색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다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에요. 그 파이토케미칼을 나타내는 색이거든요. 이런 성분들이 암을 억제를 해요. 유전자 변이를 조절을 해주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표적치료제를 쓰잖아요. 표적치료제라는 게 바로 변이된 유전자를 조절하는 물질들이에요. 근데 그 물질을 이렇게 허브나 그 다음에 우리 향신료들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향신료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대개 우리가 향신료는 음식을 먹는 데에서 양념류가 많아요. 우리가 양념류는 항상 암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양념류를 가르쳐서 이 항암제란 말도 쓰거든요. 우리가 양념류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다 향신료예요. 후추 속에는 피페린, 마늘 속에는 보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양파는 뭐 케르세춘, 생강은 진저로. 이렇게 우리 양념류로 쓰는 것은 암을 억제할 수 있는 파이토케미칼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이 또 항산화 작용도 있으면서 면역을 올리는 작용을 다 같이 하거든요. 허브나 어떤 향신료는 우리 암 치료하는데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이 식사를 할 때 반찬류를 잘 먹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매일 먹는 음식이면서 매일 먹는 암 치료 약이 되는 겁니다.